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생각 외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후회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얼굴을 공개한 거였어요. 어, 처음에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유튜브를 평소에 안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라는 걸 맨날 보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유튜브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유튜브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정말. 그냥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그냥 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절주절이었어요. 대본도 없었고요. 혼자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컨텐츠였고, 워낙에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혼자 산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이렇게 자란 것도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이 다 있었고, 결혼이라는 것도 했었고. 근데 저는 제 결혼에 대한 거는 예전에 한번 라이브에서 얘기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28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사는 것도 그냥 한 곳에서 혼자 산 게 아니라, 친척집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 집에서 1년, 저 집에서 1년,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며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조금 정착하고, 다른 그런 가족 없이 할머니랑 둘이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중간에 또 할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막 힘드신 분은 아니었는데 자녀가 7인가? 그런데 그 7명 중에 아들이 셋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집을 갖다 팔아먹었어요. 할머니가 있는 집을.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오갈 데도 없이 저랑 같이 단칸방에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막내 이모가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고 그랬었는데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원체 왜냐면 자신도 없었고 내가 그 어떤 결혼 생활이란 걸 해서 화목하게 살 자신도 없고 그 가정을 잘 꾸릴 자신도 없는 거예요. 왜 받아본 게 있어야 돌려줄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본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우리 막 친척들도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막 누구한테 막 좋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의 소원이, 할머니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아, 내가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왜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 결혼한 건 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 약속은 못 지킬 것 같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결혼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연애는 했거든요. 뭐 다른 거니까. 근데 연애도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한 40 몇 년 살아오면서 남자를 3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진짜 20대 때는 빡세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돈 벌기가 바빴어요. 돈 벌기도 바쁘고 할 게 너무 많았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연애 시간을 이렇게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그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나의 첫사랑이자 내 첫남자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어쩌지 보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을 때도 그러니까 연애가 되게 길어서 20살 실질적으로 만난 건 내가 18살 때 만났고요. 18살 겨울방학 때 만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서울에 오면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시점에 이 사람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군대를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난 기다린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생활 한 거야. 내 돈 벌고. 그냥 왜냐면
생각은 있었지. 근데 면회를 간 적도 없었고, 편지 한 번 써봤나? 휴가 나왔을 때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건 기다렸다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제가 그때는 좀 못됐었는지, 나빴었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지,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어느 날, 야, 그 친구 제대했대. 라고 그러더라고. 연락 한번 해봐.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연락을 했죠.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근데,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잘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항상 나한테 불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한 곳에 잘 안 있고 이사를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었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사를 좀 자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좀 불안했어요. 좀 많이.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연애를 한 10년? 어느 날 이제 연애 기간이 기니까 당연히 부모님하고도 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그 아파트 청약을 넣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당첨이 됐대. 입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상의도 없었어요. 한마디 상의를 안 해주셨어. 갑자기 그러더니 야, 니네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어떡해요. 그냥 다 계약하셨대. 어떡해. 그래서 무슨 결혼을 생각해볼 시간이고 뭐고 없이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첫 집을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좀 비극이었죠.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얼떨결에 간 거잖아요. 신혼부부 그 어쩔 수 없이 뭐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 길로 가서 같이 가가지고 혼인신고 띡 하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니까요. 혼인신고하고 몇 달 있다가 결혼식하고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았죠. 근데 그 만났던 남자가 10년을 만난 남자였잖아요. 근데 원래 만날 때도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면은 그럼 뭔가 자기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술 먹는 것도 하나의 이렇게 그 해소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뭐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었고 그러니까 너무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쓸려가듯 그렇게 하게 되었고 또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되게 은근 신경이 좀 많이 썼던 부분이었어요. 그때는 결혼식에 올 사람이 없어. 친구도 없잖아. 사회 친구도 없었고 뭐 사회에서 제대로 친구를 사귀어보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딱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한 명이랑 엄마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도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네 일단 몸만 오셨어요. 친척들은 당연히 연락이 안 됐었고 또 아쉽게도 할머니는 돌아가셔가지고 결혼식 못 보셨고요.
조금 더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빨리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헤어지게 됐었는데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애가 없다는 거와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시어머니 쪽이 애 낳기를 굉장히 바랬었죠. 좀 낳아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전 불안했어요. 굉장히. 왜냐면 이게 결혼만 했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야. 뭔가 하나도 일단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제가 병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없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았다. 애가 없어서 어쩌면 좀 편하게 살았다. 한편으로는 있었으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의지하고 살고 좀 덜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막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다행인 부분이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행인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아무튼 그렇게 마지막에 막 그렇게 막 되게 안 좋게 막 바닥까지 보지 않고 그냥 합의로 좋게 한 번에 그렇게 정리가 됐었던 그냥 5년 만에 그렇게 된 일이었죠.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죠. 그 뒤로부터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는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좀 꺼렸었고, 내가 뭔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좀 꺼렸었고, 근데 헤어지고 난 후에는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또 있고, 거기에 또 그 전에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이 있고, 게다가 이젠 더 이상 네, 이세를 볼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했었고, 포기라기보다는 그 편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온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이제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때는 이제 30대였고 이제 40대가 이제 중반이 넘어갔잖아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결혼 뭐 이런 것도 아예 없어요. 이런 개념조차도 이제 없어요. 이런 것도 없고 지금은 그냥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게 좋게 서로 그냥 의지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이 다예요. 지금 뭐 꺼리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어차피 지금 뭐 제가 뭐 누가 모르겠어요. 뭐 남자 쪽에서 뭔가 이세를 바란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이 나이에 약간 좀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지금에 와서야 어쩌면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더 많이 내려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오히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산 것 같아요. 좀 더 가볍게. 그래서 나 하나 사는 게 뭐 그리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뭐 아무거나 해도 나 하나 먹고 살아요.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고 해서 그 부모를 내가 부양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그런 책임감이 또 이쪽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책임감이 없으니까 난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 나쁜 거가 있는데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없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헤어지고 나서 뭔가 이제 먹고 살 궁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싹 말아먹고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아예 막 땡전 한 번 없이 거지가 된 적도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빚을 다 뭐가 됐든 간에 영원히 냈지 마이너스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영원히 냈었고 그렇게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때 당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을 한 거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잘 됐다고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자기 집 하나 없고 모아놓은 돈 하나 없어도 그런 뭐 많은 일들에 비해서는 지금 그래도 나 하나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들 이번 한 주도 네, 좋은 한 주 보내시고 항상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봐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요.